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거시경제 부분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며 심지어는 경기 침체를 맞춘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사실 요즘 예언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은 대중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전개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렌 버핏 또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스스로 또한 모른다고 했고 실제로 모든 전문가들도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설사 그게 다음 달일지라도 말이죠.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답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답을 그들이 말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은 명성이라던가 돈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정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들의 예언에 동조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 없는 예언을 하기보다 오히려 기업에 집중하여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을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폭락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손실을 만회하고 가능하면은 수익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손해본 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알아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존버를 해서 거시경제가 나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든 월급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든 또는 기존에 보유해놓은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의 경우는 월급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마이크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마이크론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다 만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제가 투자하면서 심적으로 불확실성 또는 불안감을 그다지 느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큰돈은 하나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으며 그 사업은 앞으로도 먼 미래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진입장벽은 얼마나 높은지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벌고 있다고 해도 수익성, 즉 마진율은 괜찮은지 그리고 기업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은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상태는 건전한지, 즉 고인플레이션 환경에 대비해서 현금과 부채 비율은 적정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번과 2번, 3번을 전부 다 만족시켜준 상태에서 지금의 기업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고평가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 입장에선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라는 것은 그 기업이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사람들이 미리 앞질러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지금 경영진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평가인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꾸준한 성장률에 걸맞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알아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또한 실제로 마이크론의 경영진이 이것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마이크론은 반도체 회사로 엔비디아나 AMD와는 달리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저장 공간을 만드는 회사이죠. 마이크론이 만드는 메모리는 크게 D램과 NAND가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주 매출액 수입원은 D램으로 D램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경쟁사로 두고 올리고폴이라는 경쟁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 개의 기업이 D램은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으며 주변 경쟁사가 들어올 만큼 진입장벽이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D램 회사의 마켓 셰어는 마이크론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가장 낮지만 이러한 올리고폴리라는 구조 속에서 참고로 마이크론의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마이크론은 2022년 3분기에 벌써 1베타 나노 공정의 D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속도에 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2023년 2분기에 1베타 공정이 개발될 예정인 만큼 마이크론이 꽤나 빠른 속도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선두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매출액에 있어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낸드는 어떨까요? 낸드의 경우는 D램에 비해서는 그래도 경쟁이 제법 있는 분야입니다. 비록 낸드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비 마이크론이 좀 약하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면은 낸드 또한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은 2022년 4분기에 벌써 232레이어의 공정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것은 그 어떤 경쟁사보다도 앞선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 수익 구조와 진입 장벽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미래 전망을 알아봐야겠죠. 제 멤버십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주된 매출액 원인 D램은 다음과 같은 시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버, PC, 그리고 스마트폰인데요. 최근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 또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4가지의 미래 전망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시장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경우 단기적으로 2022년 기준 출고량이 약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장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비록 전체 스마트폰의 출고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5G의 전환율은 25%씩 성장할 예정이라는 것이며 4G에서 5G로 핸드폰이 전환됨에 따라서 핸드폰이 필요로 하는 D램과 낸드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 D램과 낸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낸드의 양은 2015년에 2021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D램의 양은 2025년에는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참고로 이것은 기업이 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2021년 대비 2025년에 2배 이상의 매출액을 낸다면 주가 또한 그 이상 올라가겠죠. 물론 이것은 핸드폰 시장입니다. 그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시장인 PC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대로 PC의 시장의 성장률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24년까지 PC의 출고량은 1.3배이고요. 태블릿 출고량은 1.1배로 성장률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은 컴퓨터를 파는 회사가 아닌 D램과 낸드를 파는 회사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과 낸드의 수요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중심을 컴퓨터에서 D램과 낸드로 옮겨간다면 실제로의 수요는 PC에서는 이렇게 2.2배 그리고 태블릿은 1.7배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사양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비록 컴퓨터의 수 자체는 적게 팔릴지언정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많아지다 보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PC 분야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큰 고객은 바로 애플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 M1 프로 안에 들어가는 D램 컨텐츠는 32GB 정도이고 M1 울트라는 128GB까지 필요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사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소요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론의 미래 먹거리이자 가장 큰 수요인 서버 분야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의 경우 고객사들의 높은 할당 예산과 함께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 CNBU의 부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의 경우는 2025년쯤에는 3배, 그리고 D램은 2배에 다다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14%의 연평균 성장률로 계속 성장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야말로 정말 미래 먹거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록 자동차 수요에 있어서 D램의 수요는 고작 1%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전기자동차로 바뀌어가면서 시장 자체의 연평균 성장률은 2025년까지 49%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센터도 33%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시장 자체의 성장 속도가 49%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벌써 이렇게 5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면은 시장 자체가 그냥 커지기만 한다면은 마이크론은 더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익 구조와 미래 전망 그리고 진입 장벽을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는 정말 밝은 미래 전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아이디어가 잡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냥 단순히 겉만 휘황찬란한지 아니면 실제로 마이크론이 내고 있는 수익성은 어떠한지
펀더멘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전체적인 성장성은 5점 만점에 4.6점으로 꽤나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내역을 알아보자면은 여기 매출액은 27.08%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140.13%의 성장률을,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458%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트렌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경우 TTM 기준으로 벌써 30.39 빌리언 달러로 매출액은 과거 기록을 깨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순이익은 9.91 빌리언 달러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제법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마이크론의 경기 사이클인데요. 보시면 과거에는 사이클이 이렇게 확연히 존재해 순이익이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이클이 지금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사이클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플러스에 머물면서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마이크론의 펀더멘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프리 캐시플로우와 영업현금 흐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진율을 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론의 종합적인 마진율 평가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에게 있어서 이렇게 마진율이 3.8점에 머무는 이유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이 라이트 애셋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마이크론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크게 없고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조사 치고 마진율이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여기 그로스 마진은 46.89%이고요. 영업이익률은 33.99%, 순이익률은 30.61%로 꽤나 높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낸드의 양은 기존 대비해서 100배나 필요로 되고 디램의 양은 30배나 더 필요로 된다고 하는 만큼 마진율과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마이크론의 펀더멘털 또한 정말 강하다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는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넷 캐시를 4.9 빌리언 달러어치를 들고 있습니다. 넷 캐시라는 것은 갖고 있는 부채를 전부 다 갚고 현금만 남겼을 때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이크론은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갚아야 하는 부채의 기간을 2배 가까이 연장시켰습니다.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시하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1번, 2번, 3번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고평가라면은 제가 너무 늦게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지금 6.9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이크론은 2021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114%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2022년에는 40.76%, 2023년에는 조금 줄어들 예정인 26%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2024년에는 다시 37%로 평균적으로 11% 이상의 순이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6.97밖에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평균 성장률인 11%보다도 더 못한 10.50의 PE 멀티플을 받는다고 해도 54%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PB 멀티플을 기준으로 본다면 1.23으로 과거 저점이었던 0.961보다는 약간 높은 위치에 있긴 합니다만 그 외의 밸류에이션 매트릭 전부가 마이크론이 저평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PEG는 포월드 기준으로 0.57입니다. 피터 린치의 접근법에 의하면 이것은 정말 저평가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경진의 스탠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경진의 컨퍼런스 콜을 체크한 결과 경진 또한 제가 평가한 것과 같은 의견을 내주었고 이를 통해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진이 말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마이크론 경진은 이번 분기에 1380만 개의 주식, 즉 981밀리언 달러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해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포함해서 1.1 빌리언 달러의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시켜 주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경진에 의하면은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크게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비록 원유주로 크게 해칭에 성공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몇몇의 성장주들은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요. 회복하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기업인 마이크론에 테슬라 다음으로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익을 내준다면은 그때 피해본 기업들을 무마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 강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